황달과 모유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황달은 생후 1주 이내에 만사가에서는 약 60% 정도에서 나타나고 미수가의 경우에서는 약 80%에서 관찰되는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혈액 속에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과도하게 축적되어서 생기게 되는데 먼저 눈의 흰자위부터 노랗게 시작되어서 피부가 전신으로 노란색을 띠면서 대부분 시간이 경과하면 좋아지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핵황달일 수가 있습니다. 핵황달일 경우에는 때를 놓치지 말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생리적인 황달과 병리적인 황달이 있는데요. 생리적인 황달은 생후 2 내지 5일째에 나타나는 황달로 신생아는 간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출생 이후에 생후 3일부터 나타나서 혈중의 빌리루빈치가 10mg/dL 최고치에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는데 이것은 정상으로 간주가 됩니다. 조산아의 경우에서는 황달이 좀 더 오래 가고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모유를 먹이면 태변이 효과적으로 배출이 되면서 빌리루빈이 재흡수되는 양이 줄어들므로써 증상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생리적 황달은 신생아에게 자주 젖을 물려서 아기가 모유를 충분히 먹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병리적 황달은 생후 첫째 날부터 나타나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것을 신생아 황달이라고 합니다. 병리적인 황달의 경우는 생리적 황달보다 더 심한 황달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출생 당일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혈액 내 빌리루빈 수치는 15mg/dL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합병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심한 경우에 이것도 내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러나 모유는 장운동을 자극해서 빌리루빈 수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광선요법을 지속하면서 치료 중에도 모유수는 계속해야 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병리적 황달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모유 황달, 첫 번째로 조기 모유 황달은 대개 생후 1주 이내에 혈청 빌리루빈 농도가 12mg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서 모유를 먹는 아기는 분유 먹는 아기보다 신생아 황달이 잘 생겨요. 이것은 모유 수유가 초기에 원활하지 않게 되면 신생아 탈수가 되기 때문에 출생 후에 가능하면 빨리 모유수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수유하면서 밤중 수유도 계속하는 것이 조기 모유 황달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모유 수유하는 아기에서 2% 정도는 생후 1주 이후에도 황달이 지속되면서 빌리루빈 농도가 10에서 30mg/dL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후기 모유 황달이라고 해요. 만약에 모유 황달이 심한 경우에는 합병적으로 핵황달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입원해서 치료를 꼭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RH 혈액형 부적합성 황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생아 황달 중에서 가장 심한 경우로 용혈성 빈혈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산모가 RH 음성 혈액형이고 아기는 RH 양성 혈액형일 때 발생하게 되는데 출생 당일부터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합병증 즉 핵황달이 올 수가 있어서 이것도 시급하게 치료가 필요해요. 임신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욱더 증상이 심해지고 용혈 현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ABO 부적합성 황달인데요. 산모가 O형의 혈액형이고 아기가 A형이나 B형의 혈액형일 때 발생하는데 산모가 가지고 있는 A형이나 B형의 적혈구에 대한 항체가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의 혈액에 들어가서 태아의 적혈구를 파괴하게 돼요. 이럴 때 빈혈과 황달을 초래하게 되는데 RH 혈액형 부적합의 경우보다 빈혈과 황달의 정도가 좀 가볍고 대개 24시간 내에 발생합니다. 황달은
치료로는 첫 번째로 강선 치료가 있어요. 피부에 축적된 빌리루빈의 빛을 쬐주게 되면 빌리루빈 형태가 변해서 간에서 담즙으로 배설되고 또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설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내의 빌리루빈 농도가 감소하면서 황달이 호전돼요. 이것은 연구에 의하면은 푸른빛을 띠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광선요법은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아기의 옷을 벗겨서 피부 노출을 많이 시키고 자세를 자주 바꿔주면서 부작용을 줄여줘야 되는데, 이때 아기의 눈이 강한 빛에 노출되면 망막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대를 해줘서 눈을 보호해야 됩니다. 또한 탈수가 되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교환 수혈이 있는데, 이것은 혈액 내의 빌리루빈 농도가 많이 높아서 핵황달의 위험성이 높거나 광선요법을 계속해도 빌리루빈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증가할 때 시행하면 좋은데요. 대표적인 경우에는 RH 혈액형 부적합에 의한 용혈성 황달입니다. 광선요법 중이라도 핵황달이 의심되는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면 혈액 내 빌리루빈 농도에 상관없이 즉시 교환 수혈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약물요법이 있는데요. 생리적 황달이나 모유 황달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페노발비탈을 경구 투여해서 황달을 호전시킬 수가 있는데, 이 약은 간 효소의 작용을 증강시켜서 빌리루빈 대사와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이상으로 황달과 모유 수유를 마치겠습니다.